최근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드라마 중 하나는 바로 넷플릭스의 DP일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병역법 3조로 매화를 시작하는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군대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군대가 징병제가 아닌 국가의 외국인들마저 DP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의 후예,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다소 과장된 방식으로 한국 군대를 다뤘던 드라마에 익숙했던 외국인 시청자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송중기가 나왔던 그 드라마와는 너무 다르잖아. 이 드라마가 진짜 한국 군대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 난 조금 실망이야. 이전 K-드라마에서 보던 한국 군인과는 너무 다르고 불쾌한 장면도 많았어.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인데 말이지. 예고편을 보고 속아버렸어. 한국식 개그가 있는 유쾌한 드라마인 줄 알았으나 이거 픽션 맞지? 진짜 한국 군대는 이렇지 않지 않나요? 처럼 놀라움을 표현하는 외국인들의 댓글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충격과 실망은 물론이고 공감과 감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 외국인들의 생생한 DP 감상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군입대 전까지 알바를 해야 했던 주인공 안준호는 헌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헌병대의 내무반에서는 내리갈굼이 취미인 말년 고참들 때문에 가혹행위가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취미가 마음에 안 든다 등 그저 꼬투리만 잡히면 후임병을 괴롭히는 선임병들. 괴로운 군 생활을 지속하는 가운데 안준호 이병은 우연히 탈영병을 잡아오는 DP 보직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외국인들의 반응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넷플릭스는 여전히 최고의 드라마로 나를 놀라게 한다. 이 쇼는 미국 최고의 드라마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 안타깝게도 동일한 괴롭힘은 러시아에도 존재합니다. 라고 말한 러시아인들의 댓글이었습니다. 징병제를 운영 중인 러시아는 군대 내 폭력 행위를 비롯해 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내에 이런 병폐가 여러 차례 국제뉴스와 다큐멘터리로 다뤄지기도 했죠. 그렇다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군대만 지닌 문제일까요? 군단의 현실 때문에 한국이 징병제를 유지해온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끝없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 상비 병력만 118만 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OECD 34개국 중에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10개국으로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 때문에 징병제를 운용 중이라고 합니다. 영국과 미국, 독일 등의 국가의 경우 모병제인데요. 충원율이 70에서 80% 정도이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쉽지 않아 외국인 병사도 받아들일 정도죠. 그렇다면 모병제를 선택한 국가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미군으로 복무한 미국인들의 댓글이 이어집니다. 나는 미 해군 출신이고 7년 정도 근무했어. 헌병이 하는 일은 비슷하고 군대는 사실 어디나 똑같지. 특히 한국 군대는 미국 군대와 시스템이 매우 비슷한 것 같아. 다만 한국은 징병제고 우리는 모병제라는 점이 다르지. 그 부분이 아주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 군대에서의 괴롭힘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야.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연한 일이지. 인도, 파키스탄, 중국, 미국 등 모든 군대가 같을 거야. 한국 드라마는 그런 치부를 공공연하게 드러냈고 이런 점은 사실 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군대를 피크닉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페미니스트들이 이 드라마를 시청하길 바라. 우리는 피크닉에 목숨을 걸고 있거든. 미국은 한국보다 심하면 심했지 더 편안하진 않아. 아프간에서 내 인연은 지금도 나를 매일 괴롭히고 있어.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드라마네 정말.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을 소재야. 그들은 이런 부조리를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겠지. 은퇴한 미군을 투표장에 불러서 광대로 써먹는 공화당 민주당 놈들. 군인은 너희들의 놀이개가 아니야. 우리는 인간이라고. 가혹행위는 미군에도 많이 있어. 폭행, 성폭력, 언어폭력, 밥이나 물을 먹이지 않거나 햄버거를 토할 때까지 먹이거나. 그래도 간부들은 그걸 방조했지. 이걸 보니 내 군 생활이 생각나 너무 괴로웠어. 이라크 파병 갔을 때가 떠올랐어. 신병이 들어오면 우리는 매일 일과 후에 5마일을 뛰게 했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리고 샤워를 하고 잠에 들게 했지. 왜 그랬는 줄 알아? 잡생각이 들면 이상한 선택을 하니까 힘을 빼버린 거야. 군대는 그런 곳이야. 차라리 바쁜 게 좋아.
와 같이 자신의 경험을 곁들인 댓글이 달렸는데요. 주된 내용은 군대라는 시스템이 가진 한계 때문에 어느 국가의 군대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왜 강한지 그 이유를 알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기 전에 한국 남성과 다녀온 후의 한국 남성의 인상은 전혀 달랐어. 어학당과 대학원을 거치며 본 몇몇 친구들의 제대 후 인상이 너무 달랐거든. 좋게 말하면 기강이 잡혀 있었고 나쁘게 말하면 대화하기 어려운 강박 같은 것이 깔려 있었지. LA 폭동 당시의 한국인들을 떠올리게 했어. 한국인들은 군대를 제대한 후에도 영원한 군인 같달까? 징병제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은 무조건 군대에 가야 하는 거지?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의 남자들과 비교해서 한국 남자들은 뭔가 강해 보여. 특히 일본인들과 중국인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의외로 콘텐츠 자체의 퀄리티에 감탄하는 모습인데요.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 중 역대 2위야. 매회 엔딩 크레딧까지 전부 볼 정도로 너무 좋았어. 최종화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도 못했다. 마음이 뭉클해지는 드라마. 정혜인 씨를 비롯해 다른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해서 한국 드라마의 높은 수준을 체감했어. 드라마를 보고 난 후 잠이 들 수 없었어. 한국 드라마의 수준에 전율을 느꼈다. 한국을 혐오하는 사람은 DP에 나오는 황병장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한국 드라마를 혐오하는 이라도 이처럼 높은 퀄리티의 한국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넷플릭스로 중드를 보고 나서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의 수많은 감독들은 도대체 그들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 허비하고 있는 건가?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나? 와 같은 반응이 트위터에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젊은이들을 향한 응원과 공감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애국심을 볼모로 젊은 친구들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아 슬프네. 난 42살인데 22살과 42살의 인연은 너무 다르지. 숨만 쉬어도 빛이 나는 시기니까. 42살의 백인 중년 남성의 빛나는 부분은 머리밖에 없어. 군인의 희생 덕분에 우리 삶이 흘러가고 있는 거지. 당신의 희생에 감사를 표합니다. 사실 기반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드라마였다. 북한 때문에 저러는 거라면 한국인들은 정말 피곤하겠어. 군필자, 군입대 예정자, 혹은 군인의 가족에게는 절대 추천할 수 없는 드라마야. 이 드라마가 사실 기반이라고 해도 판타지로 믿고 싶을 만큼 너무 가슴이 아프네. 이처럼 전 세계에서 파란을 일으킨 넷플릭스 드라마 DP에 대해 국방부 부대변인은 국방부와 각 군에서는 폭행, 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병영 혁신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 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 환경으로 현재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국방부가 이 발표를 한 다음 날 해군 일병이 가혹행위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알려졌죠. DP 원작자인 김보통 씨는 방관자였던 내 군생활에 참여력이라며 군대는 예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좋아지지 않은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두운 이면이 다시 한번 사회에 드러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바랍니다.